지금까지 올해의 인물 4위 김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3위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공개합니다. 이번에 외계통신의 터줏대감이신 프랭크 스미스 통신원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While we've, as a foreign correspondent, we do so much stuff on North Korea, it's nice to kind of spread our wings a little bit and look at other people that make for big stories here in South Korea and good stories in South Korea. And here's one. 박항서 감독님이네요. And it's an international story too. 자, 지금 완전 베트남의 영웅이세요. 예, 안 그래도 15일에 있었던 그 스즈키컵에서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꺾고 베트남이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대박입니다. 멀리서나마 축하를 보내겠습니다. 완전히 파티 분위기 그렇죠. 지금 베트남에서는 엄청난 평가가 영웅으로 대접을 받고 계시죠? 맞습니다. 오히려 한국 감독보다 지금은 더 핫하죠. 다 모두가 보고 싶어하고 어느 정도 인기냐면 박항서 감독님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됐고요. 스즈키컵 결승전 TV 광고료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나의 축구 철학은 승리하는 것이다. 박항서 감독님이 어떤 것들을 발견하냐면 이 파파 리더십이라 그래서 이 아버지 부상 같은. 선수의 발을 직접 주물러 주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비즈니스 좌석에 탑승을 했는데 부상 선수가 있어서 허리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있어서 좌석을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권위적이지 않은 모습. 맞아요. 그럼 멋진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베트남 국민들에게 행복과 그리고 용기를 줬다라는 거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예. 우리도 사실 히든크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저는 이번 여름에는 베트남 있었는데 그래서 딱 그때는 아시안 게임스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대표팀 게임 몇 개는 라이브로 그냥 라이브 뷰잉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 베트남 팬들은 다 길에서 막 모이고 식당에서 다 바깥에는 자리 엄청 놓고 맥주 먹으면서 이 게임 라이브로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정말 되게 오래간만 2002년 월드컵 조금 생각났어요. 그리고 박항서 감독님이 경기 전에 선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우린 베트남이다! 우린 베트남이다! 이렇게 외치게 하는데 우리는 베트남이다, 알았지? 우리는 베트남이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거 보면서 멋있더라고요. I hadn't heard of him at all until I went to Vietnam. He greeted me at the airport, at least a huge billboard photograph of him, and I thought, who's this man? And I thought, this must be the president. I don't remember him being the president. And my wife said, no, that's the Korean coach of the team. Then we went into town, and it just happened to be the night when they played Malaysia, defeated Malaysia, and the city erupted. 감독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독님 한국 사람 사랑합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히딩크 감독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 베트남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박항서 감독님인데 근데 저는 좀 의외인 게 박항서 감독님의 별명들을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비주류, 만년 2등, 파벌의 희생자.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좀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또 감독님의 살아온 인생사를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박항서 감독님이 1988년에 선수를 은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월드컵 국가대표팀의 수석 코치였습니다. 2002년에 히딩크 감독을 보좌했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02년에 이제 부산 아시안 게임 대표팀의 감독이 됐어요. 근데 동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74일 만에 경질됩니다. 박항서 감독이 사실 비주류 대학 출신이었고요. 축구협회랑 마찰을 겪은 게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박항서 감독 자신도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개인인 감독과 조직인 협회가 맞선다면 개인은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축구협회와 관련된 일은 절대 한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한국에서 유독 이 파벌이나 학벌, 주류냐 비주류냐 이런 논쟁이 잦은 것 같은데 통신원분들이 보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한국에서 좀 이런 인맥 파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엘리트 코신이 출신이 아닌 선수, 뭐 체대를 안 나온 감독이면 아예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제가 좀 쇼크를 받았던 게 어떤 그 다른 종목은 아예 그 경기에 참석할 자격조차 없어갖고 그 몇 년 동안 준비했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도 좀 들었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 다 그러지 않아요? 대학 갈 때도 스카이 아니면은 뭐 갈 필요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빠른 길, 옳은 길이다. 예. 아니면은 필요 없다. 그냥 마음에 이렇게 완전히 클로즈 된 거죠. 이 제도가 한국에서 제일 큰 문제 중 하나인데요. 가끔 한국 사람 해외에서 성공해야 갑자기 한국에서는 다시 그냥 인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대로 성공도 못했고 뭐 좋은 대학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기 처음도 아니고 아마 마지막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When I grew up, I played on a hockey team, and the coach of the hockey team had his son playing on the team. His son ended up, getting to more playing time and ended up making the NHL. He became a professional hockey player. And that's a pattern that you see repeated throughout. And you have reports here in South Korea at the university level of pay for play. Definitely, it's a concern. 저도 동의해요. 사실 그 전 세계는 다 있어요. 독일도 파벌이 독일도 있나요? 있어요. 근데 그 약간 수준 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부패도 독일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근데 한국 아니면 뭐 인도 아니면 그런 나라와 비하면 별로 없다고 말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없는 게 아니에요. 약간 슬픈 뉴스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이번 월드컵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세계 1위 독일은 왜 한국의 덜미를 잡혔나? 그리고 오만과 파벌 이런 문제가 독일 내에 있었나 보죠. 이게 특히 외신들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독일에서 한 차례 난리가 났었는데요. 처음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약간 그 둘이 뭐 어떤 선수는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한번 확인할게요. 근데 세계 어느 나라나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는 거를. 맞아요. 자, 지금까지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 파벌과 인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박항서 감독님의 앞으로의 활약도 더욱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